네, 이번에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오고 있어서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월 17일부로 성남 동대구 노선에서 동양고속이 철수하고 속린산고속만 남습니다. 원래 평상시 4차례만 운행하고 금에서 일요일에 한 차례 증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동양고속 철수 과정에서 배차 조정도 있어서 평상시 3차례만 운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5차례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동양고속의 성남 출발 노선은 성남 마산 진해 노선만 남습니다. 금호고속 노선도 짚어야겠습니다. 2월 20일부로 순천 광양 김해 울산 노선 그리고 여수 동광양 김해 울산 노선이 합쳐지고 조정되어서 여수 순천 광양 동광양 김해 울산 노선으로 재편됩니다. 운행 시간도 달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노선 원래 우등버스로만 평상시 한 차례 운행했고요. 순천에서 울산까지는 프리미엄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등버스권과는 별개입니다. 해운대 고속이 대전에 진출할 것 같다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죠. 해운대 고속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 민원을 2월 4일에 신청해서 11일에 해결 형태로 완결됐습니다. 대상은 대전복합 창원 노선과 대전복합 김해 노선이고 현재 기준 마산시외 버스터미널 홈페이지에서 대전 방향의 운행 정보 확인을 해보면 3월 1일부로 운행 횟수 감회와 운행 시간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 현장에 해운대 고속을 통해서 따로 공지된 것에 따르면 김해까지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대전복합 김해 간의 노선은 양도 양수 처리는 하지만 사실상 대전복합 김해 간은 폐지입니다. 앞으로 대전 김해 간 바로 이동은 경전선 계통 고속열차 말고는 없을 것 같고 중부고속은 대전복합 창원과 김해 계통에서 철수합니다. 서울 호남 보령 노선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기존 보령 터미널 출발이 버스 타고만 지원됐던 게 전산 변경으로 오는 19일부터 코버스나 고속버스 팀원이 고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천, 순천, 여수 노선과 인천, 안산, 감곡, 교통대, 충주, 건국대, 괴산 노선이 신규 운행에 들어갔다는 것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온 지가 한 달 된 것 같은데 용인 청주공항간이 인가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주공항 시종착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노선처럼 청주공항 경유편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대성 TN이 충북 리무진, 친선고속, 서울과 새서울고속이 운행하는 것으로 인가가 됐습니다. 인가는 됐지만 1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도 운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개통하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외버스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다 다루지는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내버스 이야기인데 파란간선 103, 146, 174번과 초록지선 1137, 1139, 1142번 노선이 승무사원 부족과 관련한 문제로 한시적으로 감축 운행한다는 이야기가 서울시 공문을 통해서 얼마 전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시외버스도 그렇고 다른 지역 시내버스도 승무사원이 부족해서 감축 운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 시내버스도 예외가 없었고요. 한시적 감축 운행은 5월 1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종사자가 채용되면 노선별로 조기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1112번도 감축 운행 대상에 포함되었고 기간은 최대 3월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KTX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하반기 KTX 요금을 올리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가 올해 운송수지 목표를 지난해보다 2,700억 원가량 높게 잡았고 이게 운임이 늘어난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운임이 동결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고속이나 시외버스는 몇 차례 요금이 인상됐고 물가도 올랐고 서울 지하철도 요금이 인상됐는데 그간에 다른 것들의 인상폭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코레일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누적 적자 20조 원 돌파했고 한 해 이자만 4천억 원 가까이 부담해야 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운행해 와서 노후화를 피하지 못하는 KTX1의 교체까지도 고려해야 해서 수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실 운임 인상이 어렵다면 특실 운임만 인상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외 이동을 놓고 봤을 때 기차 금액이 버스 금액보다 싼 경우도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보였어요. 그래서 기차 금액이 착한 편인데 하는 시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십수년째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물가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었어요. 고속 시외버스 중 가장 싼 등급인 일반조차도 몇 차례 인상됐는데 기차는 일단 기본 운임부터 안 변했습니다. 지금도 KTX는 일반실 기준으로 8,400원부터 시작하고 새마을호 등급이 4,800원부터 무궁화호나 누리호가 2,600원부터 시작하고 있죠. 다만 구간별로 결제 금액 변동이 전혀 안 일어난 건 아니라서 예를 들어 청량리 영주 간 KTX 이음 일반실이 지난 12월 20일부로 21,800원에서 23,300원으로 올랐는데 보담 안동 간 준고속 운임 적용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준고속 구간이 더 생겼으니 그에 맞는 가격 조정이 일어난 거긴 하지만 더 비싼 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더 이용하지 않으면 가격도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열차라면 무궁화호가 현역에서 은퇴하고 빈자리를 ITX 마음이 채울 수 있는데 ITX 마음이 더 비싸기 때문에 누리호 편성수가 소수 수준인 상황에서 일반 열차 주도권이 ITX로 넘어가는 이상 간접적으로나마 인상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존선을 손봐서 준고속급으로 개량하고 KTX 투입까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입열차 등급을 통한 것 말고는 코레일로서는 인상할 수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금액이야 광역전철 신설로 해결 가능할 수도 있지만 광역전철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이야기가 많지만 아무튼 언젠가 운임 인상이 실현될지에 대해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터미널과 관련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앞으로 서울 동해 삼척편, 수원 동해 삼척편, 전주 대구편 공개를 예정하고 있고 경주 쪽 에피소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편 에피소드도 준비되는 대로 공개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구 영조편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구독자 안 늘어난다. 구독자 수에 대해서는 2만 명 돌파가 언제쯤 가능할지 고민될 정도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한 게 22년 3월이었고 24년 11월에 1만 명 달성했으니까요. 우선 영상 시청자 수를 많이 확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청자가 확보 안 되면 구독자 확보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루는 게 교통이라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굳이 버스에만 한정하지 않고 철도만 봐도 저보다 더 빨리 시작한 분도 계시고 많은 구독자나 시청자 수 확보가 빠르게 진행된 채널도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이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좀 특이하면서도 단점인 게 철도 중점 콘텐츠를 했더니 유입이 많이 안 좋아지고 똑같은 버스이긴 해도 뭔가 다른 걸 해본다고 하면 보장 안 되는 거 아닌가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고속시 버스에서 조금 벗어나서 광역버스도 있는데 지난해까지 하면서 유입 문제 때문에 부담됐던 기억이 있고요. 폭이 좀 좁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고속시외버스와 관련한 내용이 되면 다뤄볼 수 있는 건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차후 영상 제작에 반영해보는 쪽으로 많이 고민해보겠지만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쪽이라면 곤란할 수 있고 주 콘텐츠가 고속시외버스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면 송구스럽지만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에피소드를 제작할 때 최대한 관련 내용들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고 종합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좋다는 겁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는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교통과 관련해서 향후의 방향성 이야기나 이슈도 짚고 넘어가는 채널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